고다림은 납치범들에게서 공지혁 씨에게 구출되었다. 하지만 이제 고다림은 공지혁 씨의 노예처럼 지내야만 한다. 한편 고다림의 가짜 남편 선우는 고다림이 일하는 회사와 같은 곳인 마더 TF팀에 합류하게 된다. 5화와 6화에서는 이야기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며 더욱 흥미로워진다. 그럼 시작해보자. 4화 말미에서 사채업자들은 불쌍한 고다림을 납치해 3천만 원을 갚지 않으면 장기를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 말을 듣고 고다림은 공포에 휩싸인다. 하지만 그 순간 언제나처럼 공지혁 씨가 등장해 그녀를 구해낸다. 공지혁 씨는 검은색 블랙카드를 꺼내 공중에 휘두르며 영웅처럼 말한다. 내가 이 여자 사버리지. 얼마면 돼? 사채업자들에게 중요한 건 돈이었다. 그 돈이 고다림에게서 나오든 공지혁 씨에게서 나오든 그들에게는 아무 상관없었다. 5화 초반에서 공지혁 씨는 사채업자들에게 3천만 원을 지불하고 고다림을 구해낸다. 고다림은 진심으로 감사하며 말한다. 돈은 금방 갚을게요. 조금만 시간 주세요. 하지만 고다림은 이 도움으로 인해 자신의 평화가 모두 사라질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공지혁 씨는 고다림을 집까지 데려다준다. 그리고 자신이 머무는 호텔로 돌아가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떠오른다. 왜 고다림에게는 건강한 남편이 있는데 사채업자들이 그녀를 괴롭히는 걸까? 이 질문은 공지혁 씨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돈다. 왜 고다림의 남편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걸까? 왜 모든 고통을 고다림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공지혁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다. 다음 날 회사 장면으로 넘어간다. 불안해 보이는 공지혁 씨는 고다림에게 묻는다. 어제 일 남편에게 말했어요? 고다림은 망설이더니 거짓말을 한다. 네, 당연히요. 그녀의 머뭇거림을 본 공지혁 씨는 고다림과 남편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확신한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떠올리며 그는 이미 두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확신을 얻기 위해 공지혁 씨는 다시 묻는다. 그래서 남편분은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한다. 솔직히 남편분 신경이나 쓰는 사람 같지 않은데 원래 그렇게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이 말을 들은 고다림은 갑자기 흥분하며 말한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남편은 저를 정말 많이 아껴요. 제가 아픈 거 못 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숨기는 거예요. 괜히 걱정할까 봐. 고다림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짜 남편 설정이 들키지 않기 위해 그리고 이 직장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고다림의 표정을 보는 순간 공지혁 씨는 그녀가 남편 이미지를 지키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단번에 알아챈다. 그토록 남편을 감싸는 고다림의 태도에 공지혁 씨의 화는 점점 치밀어 오른다. 질투심까지 느끼며 그는 날카롭게 말한다. 고다림 씨, 누굴 지켜야 하고 누굴 지키지 말아야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죠. 정말 그렇게 멍청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여전히 화가 난 공지혁 씨는 고다림에게 계약서에 서명하게 한다. 그 계약서에 따르면 고다림은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공지혁 씨가 시키는 일을 무엇이든 해야 한다. 4화를 지켜본 시청자라면 알 수 있다. 공지혁 씨는 고다림에게 깊이 빠져 있다. 하지만 고다림의 남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는 자신의 과거 배신과 부당함을 떠올리게 된다. 계약서를 흔들며 공지혁 씨는 말한다. 이 빚을 갚기 전까지 너는 내 사람이야. 고다림 씨, 과거의 배신 기억이 다시 고개를 들자 그는 괜히 고다림을 괴롭히기로 결심한다. 다음 장면에서 공지혁 씨는 고다림에게 신발을 벗고 날카롭고 뾰족한 하이힐을 신으라고 강요한다. 고다림이 그 신발을 신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공지혁 씨는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는 듯하다. 한편 공지혁 씨의 누나는 마더 TF팀에 대해 회장에게 불만을 제기한다. 라이브 커머스 방송 중 고다림이 실수한 탓에 회사가 손해를 보게 되었고 공지혁 씨의 누나는 이를 기회 삼아 회장에게 보고한다. 그녀는 이 일을 통해 공지혁 씨가 무능하다고 보이게 하고 결국 마더 TF팀을 없애버리길 바라고 있다. 회장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지혁 씨를 불러 묻는다. 팀에서 일어난 실수에 대해 할 말이 있나? 공지혁 씨는 담담하게 대답한다. 언제부터 이런 작은 손실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까? 회장은 화가 나서 말한다. 이건 이익이냐 손해야의 문제가 아니다.
네 팀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이에 공지혁 씨는 즉시 대답한다. 제 팀은 충분히 능력 있습니다. 회장이 말한다. 그렇다면 증명해봐. 이 말을 듣자마자 악랄한 공지혁 씨의 누나는 바로 끼어든다. 동생, 네가 그 팀을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 마케팅팀과 TF팀이 대결하는 건 어때? 그리고 계속 말한다. 만약 네 TF팀이 마케팅팀을 이기면 다시는 팀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하지만 네 팀이 지면 TF팀은 해체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묻는다. 그래, 받아들일래? 공지혁 씨는 싸워보지도 않고 팀이 해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특히 고다림이 이 직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마케팅팀과의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수락한다. 사실 이 경쟁을 만들려는 것도 공지혁 씨의 누나가 세운 계획이다. 라이브 커머스 때처럼 다시 부정한 방법으로 이기려는 의도다. 공지혁 씨는 이 문제를 TF팀에게 알리고 논의한다. 이 이야기를 들은 팀원들은 모두 충격을 받는다. 아직 TF팀은 초반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다음 장면에서 TF팀은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이전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서 고다림은 기저귀 갈기 파트에서 실수를 했고 이를 본 동료가 묻는다. 솔직히 말해봐, 애 키워본 적 없지? 이 질문을 들은 고다림은 당황한다. 혹시 동료들이 자신의 가짜 결혼 생활을 눈치챘을까 두려워진 것이다. 고다림은 용기를 내 억지로 웃으며 대답한다. 또 장난치네. 나 6살짜리 아들 있는 거 알잖아. 한편 다음 화에서는 삼각관계의 시작도 그려진다. 네 화에서 유하영 씨가 고다림의 가짜 남편인 선우에게 호감을 갖게 된 장면이 있었다. 유하영 씨는 선우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를 찾아가 일 제안을 이야기하려 한다. 유하영 씨는 태유 아트홀의 부관장이다. 이전에 태유 아트홀에서 열릴 예정이던 사진전이 유하영 씨의 아버지에 의해 취소되면서 선우와의 비즈니스 계약도 성사되지 못했다. 유하영 씨는 원래도 미술관과 전시회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었고 이제 선우에게까지 마음이 생기자 어떻게든 그와 함께 일하고 싶어진다. 그래서 그녀는 아버지를 찾아가 사진전을 취소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태유 CNT 회장, 즉 유하영 씨의 아버지가 내추럴베베 회사와 유통 파트너 관계라는 점을 이용해 말한다. 이번 전시는 내추럴베베와의 거래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태유 CNT 회장, 즉 유하영 씨의 아버지는 결국 사진전을 취소하지 않기로 한다. 그는 철저한 사업가이기 때문에 수익이 될 기회를 쉽게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유하영 씨는 사진전 계약 문제로 다시 선우를 찾아간다. 잠시 동안 그녀는 선우를 바라보며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쳐다본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자 직업 제안을 꺼내며 말한다. 이번 사진전을 위해 내추럴베베 TF팀과 함께 조사를 진행해야 해요. 전시의 주제가 아기들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선우는 TF팀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눈빛이 반짝이며 바로 조건을 수락한다. 그는 고다림이 내추럴베베 TF팀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선우는 사진전에 참여해 돈을 벌어 고다림의 3천만 원 빚을 갚아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TF팀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눈이 빛나는 그의 모습을 본다면 선우가 고다림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진다. 맞다. 내가 말했던 바로 그 삼각관계다. 유하영 씨는 선우를 좋아한다. 선우는 고다림을 좋아한다. 하지만 고다림은 팀장 공지혁 씨를 좋아한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장면은 저녁으로 넘어간다. 선우는 고다림에게 자신이 TF팀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한다. 그러나 고다림은 기뻐하기는커녕 충격을 받고 화를 내며 말한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 어디서 일한다고? 미쳤어? 선우는 자신이 이 일을 맡으려는 이유가 고다림의 빚을 갚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대신 거짓말을 하며 말한다. 내 사진 작업을 더 큰 단계로 올리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덧붙인다. 게다가 내가 너랑 같이 TF팀에서 일하면 너한테도 도움이 될 거야. 고다림이 묻는다. 어떻게? 선우는 대답한다. 내 상사랑 동료들이 네가 진짜 결혼했는지 계속 의심하잖아. 근데 내 남편이 너랑 같이 있는 걸 보면 그 의심이 싹 사라질 거야.
고다림은 선우의 말이 어느 정도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이 불편하고 복잡하다. 왜냐하면 공지혁 팀장이 자신의 남편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장면은 다음 날 사무실로 넘어간다. 선우는 TF팀에게 자신이 고다림의 남편이라고 소개한다. 팀 직원들은 이렇게 잘생긴 남편을 보고 놀라워하며 칭찬을 멈추지 않는다. 한편 공지혁 팀장과 유하영 씨는 둘 다 극도로 질투를 느끼기 시작한다. 유하영 씨는 선우를 좋아하고 공지혁 팀장은 고다림을 좋아한다. 하지만 모두의 눈에는 선우와 고다림이 행복한 부부로 보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질투만 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게다가 유하영 씨는 이 부부 관계를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 예전에 선우의 아들이 엄마를 본 적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하영 씨는 이 이야기 어딘가에 분명 수상한 점이 있다고 확신한다. 다음 장면에서 고다림은 공지혁 팀장에게 말한다. 팀장님, 혹시 제 남편이 여기서 일하는 게 불편하시다면 제가 남편에게 참여하지 말라고 말할게요. 이미 질투와 분노로 가득한 공지혁 팀장은 악마 같은 말투로 대답한다. 내가 왜 불편해? 불편한 사람은 너겠지. 그 말투를 듣고 고다림은 긴장한다. 그 다음 장면에서는 고다림, 공지혁 팀장, 그리고 선우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 선우는 공지혁 팀장을 보자마자 고다림의 손을 얼른 잡는다. 공지혁 팀장에게 행복한 부부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선우는 아직 공지혁 팀장이 고다림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래서 공지혁 팀장은 두 사람이 손을 잡은 모습을 보고 질투가 폭발한다. 표정은 억지 미소를 짓고 있지만 속으로는 분노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 자, 여러분, 이 사랑의 삼각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 답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